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7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서들 오시고,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멤버십이 열리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내일 MLB 경기는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기 분석이랑 맞춰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총 8가지 경기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피츠버그랑 샘프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매치업은 사실 샘프앤스코의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샘프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샘프의 선발이 로비 레이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36이닝 동안 1.12의 WHP와 2.85의 ERA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150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이제 뭐 슬라이더, 너클 커브, 뭐 체인지업까지 타이밍을 뺏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9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트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내일 상대가 누구냐면은 피츠버그입니다. 이번 시즌 피츠버그는 분명히 밸류가 높은 패스트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고요. 내일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상성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타격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이 피츠버그가 낮 경기에 대해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626. 리그 전체 꼴찌였고요. 게다가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도 팀 OPS가 몇이었냐면 0.625. 이거 리그 전체 29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피츠버그가 빠따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내일 경기장이 돼 PNC파크의 특성이라든지 낮 경기에 대한 변수라든지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약했었던 점, 밸류가 높은 페이스볼을 상대로 약했었던 점까지 모두 다 감안해 봤을 때 내일 경기는 사실 레이에게 조금 묶이는 그림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레이에 대한 기대치를 좀 최대한 높게 설정해 주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은 앤드류 히니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110.1 동안 1.31의 WHP와 4.89의 ERA.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샘프도 내일 경기에 대한 경기 컨디션 자체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샘프 같은 경우에도 낮 경기에서의 팀 오피스가 좀 많이 낮아지는 팀이거든요. 이번 시즌 샘프는 낮 경기에서의 팀 오피스가 0.684, 리그 전체 23위. 게다가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도 샘프에 대한 팀 오피스가 0.621, 리그 전체 꼴찌. 그리고 내일 원종에서 가져가는 PNC 파크라는 투수에게 조금 친절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양 팀의 선발들이 조금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오픈해 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난이도가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전 이거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볼티. 이 매치업은 이제 필라델피아가 1차전, 2차전을 야무지게 잡아내면서 3연승까지 좀 연승 구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수입까지 잡아주겠다. 레인저 수아레즈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하고요. 이제 고른 투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피칭 스터프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647.
리그 24위 수준에다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7푼 1리까지 떨어지는 모습. 득점에 대한 지원은 평균 2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레인저 수아레즈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수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수아레즈 입장에서는. 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트레버 로저스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이번 시즌 패스트볼에 대한 구위가 정말 좋고요. 뭐 익스텐션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타이밍을 조금 뺏어주는데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습니다. 이번 시즌 0.75의 WHP와 1.44의 ERA. 다만 이 로저스가 이 존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그렇게 밸류가 높은 유형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하드히팅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 볼티모어는 이 로저스의 뒤를 봐줄 수 있는 피딩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는 생각은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배트 중심에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강하게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로저스가 고전 한번 할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털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완벽도까지는 좀 안 될 것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접전 투수전이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로저스가 좀 빠르게 이 마운드를 내려왔을 때 볼티모어가 가져가는 이 불펜에서의 리스크,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매치랑 클블입니다. 자, 최근 이제 양 팀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인데 매치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 4패죠. 1승 4패 조금 부진하는 구간이고 클블이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 1패. 흐름이 정확하게 정반대예요. 근데 이제 매치 입장에서는 사실 클블과의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1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 팀 다 필승조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갈아 넣으면서 경기를 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블 입장에서는 스미스가 지금 연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디스 같은 경우에도 1차전에서 실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링 같은 경우에는 부진으로 트리플 A 가 있죠. 게다가 이제 클라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즌 복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매치가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뒷심 싸움 밸류라든지 뎁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경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매치의 선발은 데이비드 피터슨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27이닝 동안 1.24의 WHP와 2.83의 ERA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148kg짜리 포심,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익스텐션이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싱커가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승부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좌타자를 만났을 때 피해 안타율이 2할 1푼 5리, 장타에 대한 억제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클블이라는 팀 자체가 어떤 팀이죠, 사실?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조금 살려줘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피터슨 같은 유형에게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 타격이 안 터져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피터슨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설정해주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블의 선발은 케빈 윌리엄스가 등판을 하는데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뭐 요정도 던져줘요. 근데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구속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뜬공 유형이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리스크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 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타이밍이 나쁘지 않고요. 번지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윌리엄스가 사실 매치를 만나서는 완벽한 모습까지는 좀 보여주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저는 피터슨이 조금 더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양 팀의 선발들이 내려갔을 때 확실히 뎁스에서 앞서는 팀은 매치다라고 한다면 매치가 홈에서 수입은 좀 피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치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텍사스랑 양키스 볼게요. 텍사스 양키스. 자, 원정팀 양키스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연패까지 연패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각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긍정적인 요소는 이 저지가 복귀했죠. 저지가 복귀했고 그 다음에 내일 에이스급 선발 카르로스 로던이 등판을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반등각을 봐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로던 같은 경우에는 151kg짜리 포심,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이번 시즌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스토프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ERA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WHP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약했어요. 팀 OPS가 0.632 리그 전체 28위 수준. 게다가 이 텍사스가 또 납경기에서도 좀 약했거든요. 납경기에서의 팀 OPS는 0.634 리그 전체 29위 수준. 그래서 사실 이게 텍사스가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따져봤을 때 텍사스의 빠따가 터져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로던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설정해 주더라도 이에 맞는 활약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텍사스의 선발은 라이터가 등판합니다. 잭 라이터. 157kg짜리 이제 포심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이번 시즌 싱커가 밸류가 되게 좋아요. 싱커의 밸류가 되게 좋고,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소위 말해 용이 됐다. 성적이 너무나도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볼실에 대한 리스크, 이닝 대비했을 때 볼실이 조금 많고요. 장타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되고 있는 구간, 특히나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직선 구종에 대한 대응 능력이 또 가장 뛰어난 팀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저지의 복귀라든지 뭐 이제 성구안이라든지 펀치력까지 갖춘 팀이다 보니까 상성에서는 라이터가 조금 버텨내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로던이 최대한 길게 버텨주면서 이 텍사스의 라이터를 조금 공략해주면서 양키스가 좀 5연패 구간에서 벗어나는 수입은 피해주면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약간 요런 각?
양키스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콜로 토론토 볼게요.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토론토의 선호도가 좀 많이 높겠죠. 토론토의 선호도가 높을 텐데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뭐 1차전을 지금 15대 1 그리고 2차전을 오늘 10대 4 완전히 이 콜로라도를 탈탈탈탈 털어버리면서 대승을 가져왔다라는 부분도 아마 토론토를 조금 선호하는 좀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가 최근 5경기에서의 평균 실점이 11실점, 리그 전체 29위.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이 카이 프리랜드가 등판을 하는데 프리랜드도 사실 신뢰감은 좀 떨어지거든요.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04.1인 동안 1.5의 WHP와 5.26의 ERA. 그래서 이제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많은 구종을 던질 수는 있지만 구위가 강한 편이 아니고요. 밋밋하게 들어가는 이런 무빙볼들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이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좀 강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 5경기 3할 1푼 9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또 10방. 평균 득점 지원이 7.2득점. 내일 경기장은 대표 타자 구장인 쿠어스필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토론토는 분명히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을 케빈 가우스먼에게 해줄 거예요, 아마. 자, 반면에 토론토의 선발은 가우스먼이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스플리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이 가우스먼도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사실 페스볼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화구들도 전성기 대비했을 때 조금 밋밋해진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있죠, 사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 쿠어스피드의 빠를 받는 이 콜로라도는 사실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최근 5경기 3할 2푼 6리 팀 타율에다가 게다가 이제 홈런도 또 10방이 나오고 있어요. 토론토 데뷔했을 때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밀리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양팀 선발들에 대한 강점보다는 최근 양팀들이 터져주고 있는 빠따라든지 아니면 내 경기장이 될 쿠어스필드라는 이런 특성을 조금 감안해줘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11.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승패는 좀 모르겠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다저스 세인트 볼게요. 다저스 세인트 루이스. 자, 오늘 이제 다저스가 화력이 조금 터져주면서 2차전을 이제 12대 6으로 6점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맥스웡 씨가 5타수 4안타 2홈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왔거든요. 뭐 배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다저스 입장에서는 가장 살아나야 될 타자들이 그래도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지금 원정팀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좀 명확하게 아쉽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4.2득점인데 실점이 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듯한 모습?
그리고 이제 내일 선발 니보라토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뢰감이 높은 선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까지 가져가는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우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타 라인 조금 강한 팀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 직선 구종에 대한 좀 대응 능력이 뛰어난 팀을 만나면은 조금 부진합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우타석에서의 팀 OPS가 몇이냐면 0.747, 리그 전체 4위에다가 페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도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타선이 미친듯이 터지고 왔다는 부분 역시도 리버러토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 반면에 다저스의 선발은 오타니 쇼헤이가 등판합니다.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156kg짜리 페스볼이라든지 뭐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스위퍼, 스플리터까지 뭐 강점이 되게 많아요. 직선 구종이 뭐 구속도 좋고 구위도 좋고 평균 이상의 변화구 세팅도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닝 소화를 한 4이닝 정도로 조금 묶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마 길게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타니가 버티는 동안에는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5, 6, 7, 8, 9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일단 뭐 나와줄 수 있는 선수는 뭐 로블레스키 정도 나와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커쇼도 잘하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다저스의 불펜이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는 구간이다. 사실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누가 나오더라도 세인트루이스의 지금 흐름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세인트도 사실 이번 시즌 마무리 트레이드 시켜버리면서 어쨌든 불펜 뎁스가 많이 얇아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터져줬었던 다저스의 타선이 내일까지 흐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저스 승리, 그 다음에 1.5 마헨, 그 다음에 8.5 오버 가능성까지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마이애미 휴스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마이애미가 5연승이 조금 끊긴 구간에서 연패를 탈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휴스턴이 1차전 잡고 2차전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이애미는 내일까지 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수입 위기까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 반등을 하고 싶긴 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마이애미의 선발은 젠슨 정크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가장 큰 강점은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닝 대비했을 때 볼넷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휴턴도 결국엔 어떤 팀이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좀 살려줘야 되는 팀이에요. 다만 이렇게 조금 브레이킹볼이 뛰어난 우한 투수를 만났을 때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게 사실 약점이죠. 그래서 저는 정크에 대한 기대치를 최근에 약간 부진하고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 휴턴을 만나서 약간 반등할 가능성, 뭐 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오지 않겠느냐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반면에 휴턴의 선발은 스펜서 아리게티가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이제 익스텐션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커맨드라든지 구위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정타 억제에 대해서 강점이 명확합니다.
근데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5연승 이후에 지금 연패를 타는 구간에서는 타격 사이클이 명확하게 좀 내려오는 구간을 만들어 보고 있다는 점,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양 팀의 선발들이 생각보다 좀 긴 이닝을 조금 최소한의 시점으로 잘 막아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이애미도 그렇고 휴턴도 그렇고 필승조 자원들이 전부 다 투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워싱턴 애슬레틱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워싱턴이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6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콜로라도가 11실점 가져가면서 리그 29위였죠. 실점 억제가. 꼴찌가 얘입니다. 워싱턴.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12.6실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된다. 뭐 선발도 부진하고 있고요. 불펜도 부진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필딩까지 최근 5경기에서만 실책이 8개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그냥 완벽하게 좀 무너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이 누가 나오냐면은 케이드 카발리가 나옵니다. 좀 생소하시죠? 근데 이번 시즌 트리플 A에서는 이제 6.09의 ERA, 총 15번의 선발 등판에서 1.55의 WCP와 6.09의 ERA, 153km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는 다양하기는 해요. 하지만 확실한 변화구 라인업이 밸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애슬레틱스도 사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좋은 구간에다가 야수들의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빠른 공의 타이밍도 나쁘지가 않은 팀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카발리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트리플 A에서도 6.09였는데 애슬레틱스 만나서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자, 반면에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이제 스플링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26이닝 동안 1.17 WCP와 4의 ERA.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친구가 가장 큰 강점은 이 브레이킹 볼이 되게 좋습니다. 브레이킹 볼이 좋아요. 이 말은 좌타 저운팅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일단 뭐 에이브람스라든지 뭐 우드라든지 뭐 로우라든지 좌타로 구성된 상위 타선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카발리 데뷔했을 때는 확실히 좀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밀러를 좀 트레이드 시켰고요.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는, 근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애슬레틱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사실 내일 경기장이 돼 이런 내셔널 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투수에게 친절한 구장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화력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애슬레틱스의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같이 잘 살펴봤고요.
만약에 오늘 저의 방송이 분석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먼저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